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4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다트 패드에서도 이런 메인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앞에가 이제 반환 자료형이 있죠.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매개 변수 넣는 게 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 1 자료형 그리고 이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더 생긴다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2 자료형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로직을 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아무 말이나 하는 로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반환이 없는 거죠. void 이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void라고 하고 say something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say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정의.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void 부분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함수 정의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이렇게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로직 덩어리를 우리가 미리 정의해 놓은 다음에 그 녀석을 실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 말이나가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void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환형이 없을 때, 반환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반환한다고 볼게요. 문자열을 반환한다. 그러면 저희는 return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가겠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변수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자료형은 여기서 내뱉는 자료형이겠죠. 여기서 반환되는 어떤 건가가 변수에 담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또 프린트를 해보면 리졸트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서 변수에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매개 변수라고 이런 로직에 뭔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뭔가를 넣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그런 레시피라고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로직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숫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int 앞에서 자료를 먼저 적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 ag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 age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생겼던 거죠. 다트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앞에가 10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개 변수 들어가는 데가 그냥 int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age 10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불연이라고 해볼게요. 불 타입이고 불 타입은 그겁니다. true,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다가 완료가 된 거니 is don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결과도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데이터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료형에 맞는 true 아니면 false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에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is done이라는 부분을 내가 안 넣는 다음에 기본적으로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함수에 대한 기본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한 기본값, 이거를 저는 무조건 true로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값을 넣으려면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컬리 브레이스를 넣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is done에 대한 부분은 기본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s done을 안 넣게 되면 true가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true가 들어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 형태를 넣었을 때 근데 나는 다시 is done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false 값을 넣어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is done은 false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is done은 false로 넣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is done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내가 넣은 값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안 넣게 되면 기본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옵셔널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int age인 경우에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아니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너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가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기본값을 여기서 안 넣어주게 되면 근데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값을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기본값이 널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예 내가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넣으면 여기 되고 나는 그럼 넣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age에 대한 부분을 넣을 것이야. 그러면은 age는 이렇게 10을 하시게 되면 또 적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함수가 보시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건 좀 약간 복잡했던 모양새였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뭐 원래는 이렇게 void say something 다시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렇게 프린트 아무 말이나 했단 말이죠. 아무 말. 그런데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 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축약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예,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축약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요것도 우리가 void를 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say something 이라는 함수예요. 이것도. 그러면 say something 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위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 말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네 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반환형이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반환형이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를 스트링이 반환이 되고
say some word라고 해볼게요. 예, 이 say some word라는 애는 return 뭔가를 반환해 준다. 바나나를 반환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추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나나를 바로 이렇게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say some word는 바나나를 리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보면 네, 이런 식으로 say some word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찍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자료형은 문자열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돌리면은 이제 바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리턴 형태랑 같은 거라고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랑 사실 같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다른 강좌로 풀려고 했는데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것을 따로 변수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하는 게 펑션 타입인데요. 함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강좌에 또 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지나가는 김에 같이 좀 설명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say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녀석을 이렇게 보는 거죠. 바라고 해서 이 녀석이 지금 say something function입니다 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변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녀석의 형태는 어때요? 반환이 없죠? 그리고 그냥 함수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녀석 이렇게 생긴 게 이 녀석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의 자료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것에 대한 값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뭐 아무 말이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값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필요해요. 값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say something function이라는 이 변수죠. 변수도 변수의 함수 자료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지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렸는데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그냥 보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say function 요것도 호출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콜렉션 들어갈 건데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때 좀 더 알아보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에는 결국에는 이제 로직인데요. 매개 변수를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매개 변수를 기본값을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매개 변수의 형태가 그 옵셔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런 식으로 또 풀고요. 예,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가 함수 타입으로서 변수에 할당이 된다.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한 값은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예, 요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 시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추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트에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은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